이제 키르호프 법칙을 할 건데, 자, 왜 우리가 등가 저항 구하는 거, 저항 축소하다가 왜 키르호프 법칙을 갖냐?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회로에 보면은 이 전원 장치가 두 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이제 뭐를 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축소화가 안 된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축소화가 안 되면은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IVR, 전류 전압 저항 구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이 키르호프 법칙은 언제 쓰냐? 저항을 축소화, 단순화 등가 저항, 단일 회로로 등가 저항을 구할 수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키르호프 법칙을 쓰는 거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거는 이제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결합점이라는 거. 말 그대로 얘네들 전류들이 합쳐지는 요 점들 있잖아. 요걸 우리가 이제 결합점이라 그래. 그러니까 회로에서 얘 전류들이 모여지는 점. 근데 얘를 또 우리가 분기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합쳐지다가 또 얘네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는 거지. 분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분기점이라고 그래. 따라서 이 결합점과 분기점은 같은 말인 거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그 결합점은 하나, 두 개 이렇게 있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지. 점 A, 점 B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점에서 이 갈라지는 자, 그리고 이 점 A에서 지금 이제 흘러나가는 거 혹은 들어오는 게 세 가지 길이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우리가 세 가지 길이 있다? 그걸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세 가지 지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해. 그리고 각 지류에는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A점에서 B점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류가 몇 개 있다? 세 지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세 지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전류가 세 개 흐른다라는 말 뜻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이제 지류 I1, I2, 그 다음에 I3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결합점은 아까 말했듯이 점 A, 점 B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했다. A, B.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합점 혹은 분기점 두 개, 그 다음에 지류 세 개 있다는 요 회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류가 이제 세 개가 흐르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키르호프 법칙은 이제 궁극적으로 뭐를 구하는데 주로 쓰이냐? 이 전류값 I1, I2, I3 값을 구하는데 쓰인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먼저 구하기 전에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이 I1과 I2와 I3의 방향부터 먼저 설정을 해야 돼. 그럼 나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걸 내가 I1 이렇게 말을 할 거고, R1에 흘러가는 거 I1 이렇게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이 R3 값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를 내가 I3 이렇게 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점 A에서 이렇게 나가는 이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거를 I2라고 말을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전류값을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전류의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우리가 이제 전류 진도에서 나갔듯이 항상 플러스 극에서 나가서 마이너스 극으로 돌아온다고 했어. 근데 이제 키르호프 법칙에서 이렇게 전원 두 개 이상의 회로 있잖아. 그럴 때는 이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돌아오는 게 성립이 안 된다. 왜 성립이 안 되냐?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이 전원이 이렇게 병렬 구조로 이렇게 된 회로 있잖아.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이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진짜 언제 알 수 있냐? 우리가 얘네를 계산을 해서 구했을 때 I가 플러스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I가 플러스가 나오면은 그럼 내가 설정한 이 I 요 전류값이 맞다는 거고, I 전류값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가정했던 그 전류의 방향이 사실은 반대 방향이란 거 알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진짜 전류의 방향은 언제가 알 수 있냐? 다 계산을 하고 구했을 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진짜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전류의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정할 거고 얘는 밑으로 가정할 거고 이런 식으로 가정해서 문제를 풀 거야. 문제를 풀어서 나중에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 진짜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지. 하지만 내가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다 저렇게 설정하나 전류의 값은 똑같이 나온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처음에 이렇게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은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키리오프 법칙을 가자면 이제 첫 번째 법칙, 키리오프 제1법칙은 뭐냐? 분기점 법칙이라는 건데 왜 분기점 법칙이라고 부르냐? 그러면 분기점이 뭐라고? 요 점을 나타낸다고? 요 점 있잖아. 그러니까 요 점에서만 성립을 요 점에서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기점에서만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기점 법칙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 써놨지. 결합점에서만 성립을 한다. 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점, 만약에 분기점이 3개가 있다면 점 C에서 모든 분기점에서 다 이제 식을 봐야 되는 거야, 분기점에서. 자, 그럼 첫 번째 점 A에서 보면은 식을 어떻게 세우냐? 그러면 들어오는 전류가 있잖아. 그럼 들어오는 전류는 점 A를 기준으로 들어오는 전류는 누구냐? I1이지. 그럼 그 I1은 누구랑 같아야 되냐? 그러면 A를 기준으로 흘러나가는 전류랑 같아야 돼. 따라서 I1이 들어오면은 누구랑 같아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I2와 I3는 나가니까 얘네들의 합과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점 A를 자동차 갈림길에서 이제 신호가 이게 요 갈림길에서 두 가지 갈림길로 나눠졌다? 그러면 들어오는 자동차가 있고 이 갈림길에서 나가는 자동차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갈림길에서 나가는 자동차들의 개수의 합과 그 다음에 이 갈림길에서 들어오는 자동차들의 합은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불렀냐면 전화 보존의 법칙 그랬어. 그러니까 이 말은 전화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은 생성된 전화 혹은 생성 전화가 전류 여기를 통과를 할 때 절대로 소모되거나 아니면은 생성이 어디선가 들어오는 게 아니다. 절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항상 전화는 보존이 된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거의 합은 같다라는 게 전화 보존의 법칙이다. 자, 따라서 점 A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완성이 되고, 그러면 점 B에는 식이 어떻게 되냐? 그럼 I3는 이 방향으로 이제 들어오지. 그 다음에 I2는 이렇게 돌아서 왼쪽으로 이렇게 다시 가지. 그리고 I1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잖아.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들어오는 게 점 B를 기준으로 I3과 I2가 되는 거고, 점 B를 기준으로 나가는 전류는 I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점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점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식이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점 A를 기준으로 두나 점 B를 기준으로 항상 식이 일치하는지 같은지 확인을 해줘야 돼. 만약에 이제 식이 같지가 않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방향이 어디가 잘못된지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법칙은 뭐냐? 제2법칙은 고리 법칙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 뭐를 만들어야 되냐? 고리를 만들어야 돼.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고리를 만드냐? 요 전압을 기준으로. 그래서 전압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고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다 만드는 거다. 자, 아까는 우리가 분기점 법칙은 딱 점 A를 기준으로 전류만 살폈잖아? 이 지류에서 흘러나가는 전류만, 이렇게 3가지 전류만 보면 끝났어. 근데 이제 고리 법칙은 이제 누구를 봐야 되냐? 요 구성 성분들. 전원, 저항기, 요 전원, 요 저항기 다 각각을 어떻게 하냐면 포함을 해줘야 돼. 고리 법칙에서. 그리고 고리 법칙은 말 그대로 고리를 만들었을 때 요 전압을, 요 전원을 통과하는 전압, 요 저항기를 통과하는 전압을 모두 다 포함해서 걔네들이 다시 원위치로 왔을 때 전압의 합이 0으로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고리 법칙, 제2법칙을 말하는 거다. 자, 아까는 뭐라고? 들어오는 전류 I-in과 그 다음에 나가는 전류 I-out이 같아야 된다. 그랬고, 그럼 고리 법칙은 모두 다 통과를 했을 때, 고리를 만들어서 통과를 해줬을 때, 다시 원위치 왔을 때 전압의 합이 0이어야 된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다. 자, 그럼 우리가 했던 대로 전원을 통과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전압이 증가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 고리를 만들었을 때 이 방향으로 가는 거, 플러스 극으로 가는 거 어떻게 된다? 요 고리, 이 빨간색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 내가 만든 고리의 방향을 말하는 거다. 그럼 플러스극으로 갈 때는 우리가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랬잖아. 배터리의 전압이 증가한다 그랬지. 따라서 전압이 이렇게 갈 땐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내가 만든 고리가 전류와 함께 흐르잖아? 그러면은 이 전류와 이 고리가 전류를 따라서 흐르는 거, 그거는 전압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감소한다 그랬어. 그래서 전류를 따라서 흐르면 당연히 전압이 감소하고 에너지가 상실된다고 했지. 에너지가 빛 에너지나 아니면 열 에너지로 상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갈 때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 극으로, 아까 플러스 극으로 갈 때는 항상 전압이 증가하잖아. 플러스 전하가 플러스 극으로 가는 건 전압이 증가하지만 플러스 전하가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건 전압이 감소하지. 그래서 이렇게 갈 땐 전압이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을 따라서 고리가 갈 때는 어떻게 된다? 전압이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 이렇게 돌아오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A 경로를 나눈 얘를 A 경로라고 말을 할 거고, 이 A 경로로 갈 때 구성 성분들 하나, 둘, 셋, 네 개가 모두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돼. 자, 그럼 이제 한번 식으로 써보자. 그러면 이렇게 갈 때는 바로 플러스 극으로 가는 거니까 전압이 증가한다 그랬어. 그럼 플러스 V1 이렇게 될 거고, 전류를 따라간다. 고리가 전류를 따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전압이 감소할 거라고. 따라서 마이너스 되고, 얼만큼 감소하냐? 누구식 써서? 옴의 법칙 써서 V는 IR만큼 감소하는 거다. 얘는 지금 보면은 R1이잖아. 따라서 얘는 I R1 이렇게 감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원을 갔을 땐 얘는 뭐냐면 V2라고 써 있거든. 그럼 이렇게 갈 때는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극으로 가네. 플러스 전하가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거 어떻게 한다? 전압이 감소한다. 따라서 마이너스 V2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저항기는 3이거든. R3이거든. 이렇게 갈 때는 전류 방향과 고리 방향이 함께 가는 거잖아. 고리가 전류의 방향을 따라서 가는 거니까 전압이 소모하는 거지. 상실하니까 마이너스 I R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원위치로 다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된다? 니콜 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A 경로, 나는 얘가 아까 A 경로라고 했고, 요 식을 완성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키르호프 법칙은 전류를 찾는 데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왜냐면 I1, I2, I3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세 가지 식이 필요하다. 그럼 첫 번째는 I1 이 식이고, 전류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이 고리 법칙, 내가 만든 이 시계 방향 A 경로에 따라서 가는 두 번째 식을 완성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식이 더 필요해.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경로를 더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우리가 요 전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경로로 갈 거냐면 이렇게 갈 거라고 가정할 거야. 물론 이 시계 방향이 아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설정을 해도 되는 거다. 대신에 그러니까 고리 법칙은 이 고리의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호 기준을 정확하게 따르냐 안 따르냐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B고리라고 했어. 그럼 첫 번째 나는 전원을 통과해서 이 방향으로 갈 거야. 그러면 플러스 전하가 플러스로 가니까 어떻게 한다고? 전압이 증가 플러스 V2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전류를 따라 어떻게 한다? 고리가 흘러가니까 전압이 어떻게 해야 돼? 소모가 돼야 돼. 따라서 마이너스 I.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지. 지금 I 누구 통해서 I2지. 따라서 I2 이렇게 써줘야 돼. I2. 전류 I2가 이 방향으로 갈 때 전압이 R2를 통과할 때 소모가 되니까 I2, R2 이만큼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얘는 전류 방향과 고리의 방향이 어떻다는 거 알 수 있어? 반대 방향이네. 그러니까 고리가 전류에 대항해서 흐르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전압이 증가한다. 그렇게 된다. 따라서 플러스 I, 조심해. 이 I2가 아니라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는 I3야. 그래서 플러스 I3, 그 다음에 R3 이렇게 되고 원위치로 돌아왔네. 그러니까 따라서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아까 내가 여기서 실수를 했는데 바로 뭐냐? 그러면 I가, 그럼 얘는 지금 이쪽에서 갈 때는 I1으로 가는 거잖아. 얘가 아까 I1이라고 했잖아. 따라서 여기 I
I1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 때는 I3의 전류였잖아. 그래서 여기다 I3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 I3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첫 번째식 전류 방정식, 그 다음에 전압 방정식 2개 이렇게 완성을 했어. 그러면 이제 주어진 정보가 R1, R2, R3, 그 다음에 V1, V2가 모두 주어질 거야. 자, 그거를 통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바로 이 I1, 그 다음에 I2, I3 모두 세 가지를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구한다? 이 세 가지 방정식이 있으니까 연립 방정식을 쓰거나 아니면은 대입을 하고. 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 가서 설명할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 자, 필프 법칙, 제일법칙, 제2법칙은 뭐를 말을 하는 거냐? 첫 번째, 분기점 법칙이라는 거, 전화 보존의 법칙. 전화가 흘러 나올 때 절대로 얘네들이 쌓이거나 아니면 소모되지 않는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흘러가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와 같다. 그게 바로 이제 전화 보존의 법칙이었잖아. 그래서 제1법칙 전화 보존의 법칙 말하고 제2법칙은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 한 바퀴 돌 때 전압의 합이 무조건 0이 나와야 한다. 이거 뭐의 법칙 말을 하는 거지? 에너지 보존 법칙. 그걸 말하는 거지. 에너지 생성, 소모해서 다시 원위치 돌아왔을 때 에너지가 이제 0 돼야 되는 거. 에너지 생성하면 소모되는 전압과 에너지 생성과 에너지 소모는 같아야 한다라는 거를 함축을 하는 거다. 자, 그리고 키르호프 법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분기점 법칙은 분기점을 기준으로 전류만 보는 거잖아. 따라서 전류의 방향을 설정을 해야지 분기점 법칙의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고리 법칙은 고리 한 바퀴 돌 때 얘네들의 전압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보기 때문에 이 고리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를 잘 살펴야 되냐? 그러면 얘가 고리가 플러스로 가냐 마이너스로 가냐? 혹은 에 따라서 전압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거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 거야. 고리 법칙은 이 부호를 정확하게 여기다가 에러가 없이 이거를 이제 에러가 가끔 이제 나온 학생이 있는데 조심해야 돼. 이 에러가 플러스 V1, 마이너스 V2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 마찬가지로 전류를 따라서 가면은 전압이 소모가 되고 전류에 대항해서 고리가 가면은 전압이 증가가 되는 거. 자, 그래서 고리 법칙은 부호를 조심해야 되고 분기점 법칙은 전류의 방향을 잘 설정을 해서 식을 써야 한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전류를 찾느냐 한번 그거를 문제를 풀어볼게. 아까와 했던 회로랑 똑같은 회로다. 다만 여기서 이제 V1, R1, R2, R3 값이 직접 이제 주어진 거지 여기서. 자, 그래서 먼저 키르호프 법칙을 쓰기 전에 가장 먼저 할 게 바로 뭐라고? 바로 제1법칙이 전류 방정식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류 방향을 설정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그럼 나는 이제 플러스 극에서 떠난다. 이걸 가정할 거야. 그리고 얘를 이제 I1이라고 둘 거고 그 다음에 요 점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어. 얘가 점 A, 분기점 A, 그 다음에 분기점 B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점 A를 기준으로 1번이 흘러 들어가면은 그럼 나가는 전류 얘를 내가 I2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는 거를 얘를 I3 이렇게 둘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점 A를 기준으로 방정식이 나온다. 흘러 들어가는 거는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아야 한다. 그래서 전화 보존의 법칙식 첫 번째 나왔지. 그리고 이 I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세 가지 식이 필요한 거다. 자, 그래서 점 A를 기준으로 받고 그 다음에 점 B를 기준으로 보면은 I2가 이렇게 돌아오고 I1은 이렇게 흘러가니까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얘와 반대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I2와 I3는 들어가고 I1은 나가고 해서 둘이 일치하지. 그래서 일치하니까 이제 식이 맞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 첫 번째 식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식은 바로 전압식을 보는 거다. 에너지 보존 법칙식, 제2법칙 쓰는 거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그거 우리 이제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거냐면은 고리가 시계 방향으로 전원 V1을 기준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라고 할 거고 그 고리 A로 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온다 하는 고리 B 이렇게 설정할 거야. 자, 그리고 고리 법칙을 쓸 때는 모든 구성 성분, 저항기, 전원, 뭐 다른 어떤 전원 장치 모두 다 포함이 되어서 합이 0 이거를 완성을 해야 된다고 했어. 자, 그럼 먼저 고리 A부터 보자면은 얘는 첫 번째 이제 고리의 방향이 시계 방향, 시계 반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 그럼 고리가 플러스 극으로 가면은 전압이 증가한다. 전압을 제공해준다. 배터리가 전압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플러스 V1만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갈 때 고리가 전류의 방향을 따라서 간다? 그러면 이제 전압이 얼만큼 감소하냐? I1, R1, 옴의 법칙식 써서 I1, R1만큼 감소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전류가 이 지류에서는 1번이기 때문에 I1을 써야 한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지 고리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첫 번째 만나는 게 V2를 만나는데 이 고리가 지금 마이너스 극으로 가네. 그러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가는 거 전압이 감소.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고 V2만큼 감소한다. 자, 그리고 봤더니 고리가 또 아래로 내려가는데 저항기를 만났어. 그러면 전류의 방향, I3의 방향을 따라서 가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된다. 마이너스 얼만큼 감소하냐? R3만큼. 근데 지금 이 지류에는 전류가 I3이 흐르니까 I3 이렇게 써준다. 그래서 얘는 이퀄 어떻게 된다? 다시 돌아왔을 때는 0 이렇게 된다. 에너지 보존 법칙. 그렇지. 생성된 전압은 소모된 전압과 일치한다. 그게 고리 법칙. 그 다음에 고리 B도 보자면은 자, 얘는 칸을 조금 아래로 쓸게. 고리 B를. 고리 B도 보면은 첫 번째 V2를 통과를 한다. 이 방향으로 요렇게 가는 거잖아. 자, 그러면 플러스 극으로 가니까 플러스 V2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항기를 통과하네. 그럼 저항기를 통과할 때 I2 전류와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 따라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뭐 얼만큼 마이너스가 되냐? R2만큼 마이너스가 되지. 근데 얘는 여기에 지류에서는 I2의 전류가 가잖아. 따라서 I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전비를 지나서 고리가 올라간다. 그럼 올라갈 때는 이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 아래로 가지. I3는 아래로 가는데 고리는 위로 가잖아. 그러니까 대항해서 가잖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플러스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다. 뭐 얼만큼 플러스가 되냐? R3만큼. 근데 여기에 전류는 어떤 값이라고? I3이라. 따라서 플러스 I3, R3 이렇게 되고 원위치로 왔기 때문에 이퀄 0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지. 그러면 V1, V2, V3, R1 다 대입한다. V1은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R1은 6 I1, 그 다음에 V2는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I3 이퀄 0 되고 그 다음에 고리 B는 V2 12 마이너스 R2 9I2 그 다음에 플러스 2I3는 0 이렇게 되지. 따라서 1번씩 2번씩 그 다음에 3번씩 이렇게 완성했다. 자,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다 구하는 건 아니고 I1과 I3를 구하는 거. I2는 주어졌어.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더 쉽지 문제가. 여기 왜냐면 I2가 주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다가 이 I2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I3 바로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3번 보면 12 마이너스 9 곱하기 1 플러스 2I3는 0 이렇게 돼서 3 플러스 2I3는 0이니까 I3는 마이너스 2분의 3A 그러니까 마이너스 1.5A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I3를 구했으니까 얘를 2번에다 다시 대입을 하면은 I1을 구할 수가 있지.
그러면 2번의 식은 여기다 쓸게. 2번을 그러니까 간단히 먼저 정리하면은 얘는 여기 다 이제 오른쪽으로 우항하면 6i1 플러스 2i3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i3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5를 대입을 하면 되지. 6i1 플러스 2 마이너스 1.5A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니까 6i1 마이너스 3 플러스 6은 0 이렇게 하니까 따라서 여기서 이제 6i1은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니까 i1은 마이너스 6분의 3 그러니까 마이너스 0.5A 이렇게 나오지. 자, 그래서 지금 i1과 i3을 구했어. 그럼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해야 돼. 얘가 이제 어디로 가면 요 1번식 있잖아. 이 1번식과 매칭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 i1은 아까 i1은 마이너스 0.5A가 나왔고 그 다음에 i2는 1A 나왔고 그 다음에 i3는 마이너스 1.5A 나왔어. 따라서 어떻다는 거 알 수 있어? 얘가 마이너스 0.5A니까 얘가 더해서 마이너스 0.5A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구한 게 맞는 거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다. 여기서 내가 이제 식을 쓸 때 한 가지 이제 말을 하자면 내가 여기다 볼트 단위,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옴의 단위, 그 다음에 여기도 옴의 단위를 다 생략을 했는데 이제 계산상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단위를 생략을 하고 문제를 푼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풀어도 괜찮다. 근데 마지막으로 꼭 이 암페어 단위는 이제 꼭 써줘야 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지금 이제 정리하면 i2는 양수다. 양수라는 거 방향이 어떻다? 내가 설정한 방향이 맞는 거다. 그래서 i2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근데 i3는 얼마 나왔어? 음수가 나왔잖아. 마이너스 1.5A 나왔잖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다? 내가 설정한 방향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반대 방향으로 돼야 된다. 따라서 i3를 고치자면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얘가 이 녹색으로 쓰자면 i3는 이렇게 돼야 된다. i3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 값은 이제 얼마가 되는 거냐? 1.5A가 되는 거다. 그리고 i1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수가 나왔어. 따라서 얘도 내가 설정한 방향이 반대로 돼야 된다. 진짜 방향은 왼쪽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걔의 값은 얼마다? 0.5A다. 이렇게 되는 거다. i2는 1A 이렇게. 자, 따라서 지금 어떻게 얘가 흘러가는 거냐? 그러면 i3의 전류가 많아서 위쪽으로 이렇게 점 A로 향해 가고 그리고 그 1.5 i3의 전류가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서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i3의 전류가 가장 많아서. 그래서 i1은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i2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다. 그리고 값은 우리가 구한 0.5A, 1A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키르호프 법칙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푸는 건지 조금은 이해가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더 심화된 문제, 기말고사에 분명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전류 2개를 구하는 거라서 쉬웠는데 이제 전류를 3개를 구하는 게 이제 3개를 구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 그런 심화된 문제를 어떻게 푸냐? 그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의 문제 보면은 전원이 지금 2개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어. 이러한 경우는 회로를 절대 축소를 못한다 그랬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키르호프 법칙을 쓰는 거다. 그럼 키르호프 법칙의 제1법칙은 뭐냐? 그러면 분기점 법칙. 분기점에서 갈라지는 흘러 들어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 같은 거 그거를 봐야 되잖아. 따라서 그걸 써야 하는데 이제 그 분기점 법칙 쓰는데 근데 이제 여기를 봤더니 우리는 분기점이 없고 하나의 요 지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따라서 이제 분기점은 의미가 없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제2법칙을 쓸 건데 제2법칙은 고리를 만들었을 때
다 고리를 통과한 전압의 합들이 0이어야 한다. 이제 이거를 쓸 거야. 자, 먼저 고리 법칙을 쓰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 전류의 방향이 있어야지 우리가 고리가 이제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전압이 감소한지 증가한지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설정할 거고 나는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가는 거를 전류의 방향으로 할게.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 이렇게. 얘가 I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고리 법칙 쓰기 위해서 고리 방향을 이제 설정해야 되는데 전류의 방향과 같다고 할게. 그래서 고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야. 그래서 얘가 고리 방향.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얘가 18V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면은 첫 번째 얘를 1이라고 하고 얘를 2 이렇게 말을 할게. 그러면 첫 번째 얘가 플러스 전압가 플러스로 가는 거 어떻다? 전압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R을 지나갈 때는 고리가 전류를 따라서 흐르기 때문에 전압이 감소한다. 마이너스 I, R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원을 갈 때는 마이너스 극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극 가니까 마이너스 기전력 마이너스 EMF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을 갈 때 전류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또 한 번 마이너스가 된다. I, R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다른 이제 내부 저항을 갔을 때는 R1 그때 또 전류를 따라서 흐르기 때문에 또 한 번 감소가 되겠지. I, R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위치로 돌아와서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대입을 하자면은 18V 마이너스 I 4.8옴 마이너스 12V 마이너스 I 1옴 그다음 마이너스 I 2옴 이퀄 0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6V 마이너스 4.8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2I는 0 이렇게 되고 6V 마이너스 7.8I는 0 이런 식으로 되겠지. 따라서 I는 어떻게 되냐? 7.8분의 6A 이렇게 나오는 거다.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얼마나 나오냐? 0.769A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딱 전류의 색이 한 가지만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씩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분기점이 없기 때문에 고리 법칙을 식을 써서 이 식을 만들었지. 그 식을 만들어서 I를 한 번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지. 그리고 이제 구한 결과 I를 계산한 결과 I가 양수가 나왔다. 그러면 그 뜻은 바로 뭐다? 이 내가 설정한 I가 시계 방향의 전류 흐름이 어떻다? 맞다는 거다. 그래서 사실 전류도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그 값은 0.769A다. 그 뜻이다. 지금은 아까보다 조금 복잡한 건데 그래도 이제 우리는 풀 수가 있는 거다. 자, 일단은 전원이 3개다. 3개다. 그럼 이제 뭐를 이제 이용한다? 키르호프 법칙 이용한다. 자, 그리고 그걸 쓰려고 봤더니 이 갈라지는 점, 그러니까 회로들이 만나는 점, 모여지는 점이 두 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얘 갈림점 2개, 점 A, 점 B 이렇게 있고 점 B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갈림점 2개에서 갈림길이 3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 뜻은 바로 무슨 말이다? 전류가 3개 흐른다. 이렇게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렇게 3개 흐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법칙, 전류 방정식 쓰기 전에 뭐부터 설정해야 된다? 전류의 방향부터 이 점들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된다. 그럼 나는 요 길에 이렇게 전류가 이 방향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나가고 이 방향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할 거야. 그리고 얘를 내가 I1이라 말할 거고 R1을 지나간 거 I1 이렇게 말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애를 I3 이렇게 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전류를 내가 I2라고 말을 할 거야. 그러면서 점 A는 그러면 어떤 식이 이제 성립이 되냐? 들어오는 전류 I2는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이제 첫 번째씩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어디도 봐야 된다고? 분기점은 모든 분기점에서 다 봐야 된다. 그러면 점 B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가 I3과 I1은 이렇게 들어오고 I2는 이렇게 간다는 걸 알 수 있지.
따라서 점 B는 I1 플러스 I3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 I2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의 식을 봤더니 일치한다는 거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이 I1, I2, I3를 구할 건데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식으로 충분하지 않다. 뭐 다른 식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 식이 바로 무슨 식이라고? 고리 법칙식. 전압의 모든 합은 0이어야 한다. 이 식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 고리 법칙식, 고리 전압의 방정식을 쓰려고 봤는데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를 설정해야 된다? 전압의 방향, 고리의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그럼 나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고리 A 이렇게 말을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를 E2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고리 B 이렇게 말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 고리의 방향이고 빨간색이 전압의 방향이고 내가 이제 정한 고리의 방향 그리고 검정색 방향 전류의 방향을 말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고리 A에서의 전압의 합을 이제 보자면은 첫 번째 E1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그럼 플러스 극으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가는 거니까 전압이 증가하고 얘를 V1 이렇게 말할게. V1.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전압을 통과를 하지. 그럼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제 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감소한다. 얼만큼? V2만큼 감소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로 또 한 번 가니까 전압이 또 한 번 감소한다. 마이너스 V3만큼. 자, 그 다음에 전압이 위쪽으로 가는데 이 검정색 전류의 방향을 따라서 가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 마이너스 전압이 감소한다. IR2만큼 감소한다. 그리고 여기는 지류가 I2이기 때문에 2 이렇게 써줘야 한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을 때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식이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이 더 필요하지. 그럼 고리 B로 가서 얘는 시그마 V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요거 V2부터. 그러면 얘는 지금 플러스 극으로 주황색으로 보면은 얘가 플러스 극으로 가는 거니까 전압이 어떻게 된다? 증가해야 된다. 플러스 V2만큼. 그리고 전류를 따라서 전류가 지금 오른쪽이잖아. 그러니까 고리와 전류의 방향이 일치하니까 마이너스 전압이 감소하고 IR1만큼 감소한다. 근데 여기는 1이니까 전류가 I1이지. 그래서 I1 이렇게. 그리고 다시 돌아오니까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식을 다 완성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자, 여기서 묻고 있는 거 R1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R1은 어디냐? 여기니까 I1을 묻는 거고 그 다음에 R2에 흐르는 전류 I2를 묻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다 대입을 하자면은 이제 요 주어진 거 요거 다 주어졌지. 지금 전압 주어지고 저항값이 주어졌으니까 식을 다 플러스 해보자. 그럼 2번 식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V1 6V 마이너스 5V 마이너스 4V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I2는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번 식은 어떻게 되냐? V2 5V 마이너스 R1 100 I1은 0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이게 혼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이제 V를 생략할게. 얘를. 자, 그러면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2번을 통해서는 바로 단번에 I2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번을 통해서는 I1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 칸이 좁아서 밑으로 가서 2번 식은 이제 간단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0, I2는 0이니까 I2는 30 I2는 마이너스 3이지. 30 I2는 마이너스 3이 되고 I2는 마이너스 30분의 3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0분의 1A 마이너스 0.1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번식은 5 마이너스 100 I1은 0이니까 I1은
100분의 5A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0.05A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전류의 색이 I2랑 I1, 문제에서 묻고 있는 I1과 I2를 구했다. 그래서 얘 지금 세기는 어떻게 된다 따라서 0.05A 되고 얘는 0.1A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얘는 플러스가 나왔는데 얘는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진짜 옳은 전류의 방향은 이제 물을 수가 있는데 진짜 옳은 전류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다? 내가 방금 이렇게 시계 반대로 가는 거를 I2라고 했잖아. 사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여기다 이제 파란색으로 굵게 쓰면 얘는 이렇게 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바로 제대로 된 I2의 방향이다. 그리고 I1은 플러스니까 맞는 방향. 따라서 I1은 이 방향이 맞는 거지. 얘가 이제 I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I3의 방향은 맞는지 한번 틀리는지 보자. 그러면 이 식으로 다시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야지. I3는. 그럼 I3는 I2 마이너스 I1이니까 마이너스 0.1A 마이너스 0.05A니까 얼마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마이너스 0.15A가 나오지. I3는. 따라서 다시 이쪽으로 가서 얘도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설정한 방향이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어. 어떻게 된다? 이 방향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이게 바로 I3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문제는 아까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자, 근데 이제 여전히 우리가 키르호프 법칙 써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전류 I 구할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문제 보면은 얘가 6V고 그 다음에 얘가 3V고 그 다음에 저항 3개 있고 자, 그때 여기서 물어보는 거 각 저항선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묻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먼저 얘를 풀기 전에 우리는 얘가 지금 전원이 2개가 있다. 그 말은 우리가 키르호프 법칙을 써서 문제 풀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그걸 쓰기 전에 먼저 분기점 어딘지 확인하고 나는 얘를 점 A, 그 다음에 나는 얘를 점 B 이렇게 둘 거야. 그러면 점 A랑 점 B 사이에 지류가 3개, 그러니까 전류가 3개 흐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그 전류값, 그것을 구하는 거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전류 색이 구하기 전에 뭐부터 구한다라고? 전류의 방향부터 설정을 하라고 점 A와 점 B에서.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거냐면 파란색 펜으로 플러스 극에서 나가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돌아오는 걸 전류의 방향이라고 설정할 거야.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가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이 방향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설정을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를 I3이라고 설정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I2로 잡을 거고 얘를 I1이라고 잡을 거야. 그러면 얘는 I1이 되고 얘는 I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전류 방향 설정했으니까 이제 식을 쓸 수가 있다. 첫 번째,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와 같아야 된다. 이제 쓰면은 모든 분기점을 기준으로 쓰라고 했다. 점 A를 보면은 I1과 I2는 들어가고 I3은 나오고 점 B를 기준으로 보면 I3은 들어가고 I1과 I2는 나오고 하니까 둘이 일치하니까 이 식을 쓸 수 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식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선 3가지 식이 필요하다. 그럼 첫 번째는 있으니까 2가지 식이 있으면 된다. 그럼 두 번째 식은 뭐 쓴다? 전압의 식을 보는 거다. 근데 전압의 식을 보기 전에 뭐부터 만들라고? 고리 법칙을 이용하기 때문에 고리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그럼 나는 첫 번째 빨간색 고리를 만들면 이렇게 간다고 가정할 거야. 플러스 극에서 가서 마이너스로 돌아오는 걸 고리라고 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고리의 방향으로 잡을 거야. 그러면 이제 고리 A와 고리 B의 각각의 식이 나온다. 고리 A는 첫 번째 E1을 갈 때, V1을 갈 때 플러스 극으로 가니까
플러스 증가하고 그 다음에 R3를 갈 때는 전류와 함께 가기 때문에 감소하고 그 다음에 1번 저항을 갈 때는 전류 1번이 같이 가기 때문에 감소하고 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기 때문에 0 이렇게 될 거지. 자, 그리고 이제 고리 B도 보면은 그럼 고리 B는 첫 번째 요 2에서 V2에서 시작을 하고 플러스로 가니까 플러스 V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R3를 지날 때는 전류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I3, R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R2를 지날 때도 고리 방향이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I2, R2는 0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다 바로 우리가 대입을 시킬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이제 고리 A는 어떤 식이 되냐? 6 마이너스 R3는 2, R1은 4 해서 이 식이 나오고 얘가 이제 바로 2번식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3번식은 V2,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R3, 그다음 2I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I2는 0 해서 세 번째 식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식을 완성을 했고 이제 I1, I2, I3를 구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할 때는 어떻게 풀면 되냐?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 I1의 식으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I3의 관계 식으로 나오겠지. 그리고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면 I2의 식으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얘도 I3의 관계 식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다가 대입을 시키냐? 여기에다가 I1 대입하고 그다음에 I2를 대입을 해서 I3를 구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럼 이제 그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그럼 2번 식을 I1으로 정리를 할 거야. I1은 6 마이너스 2I3 그 다음에 나누기 4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 식은 I2는 3 마이너스 2I3가 될 거고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 그럼 바로 6 나누기 4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6 나누기 4 하고 그 다음에 2 나누기 4 이렇게 하고 6 나누기 4니까 1.5, 2 나누기 4니까 0.5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1.5 마이너스 I3 이렇게 될 거지. 그래서 이제 2번 식과 3번 식을 간단하게 I3의 형태로만 표현을 했어. 이제 그거를 최종적으로 어디에다 대입한다? 바로 전류식 I1 플러스 I2는 I3에 정리를 한다. 그래서 이제 1번 식은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냐? 그러면 I1 1.5 마이너스 0.5 I3 플러스 얘가 I1이고 그 다음에 I2 1번 대입 I2는 1.5 마이너스 I3 얘가 이제 I2고 해서 얘가 I3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칸이 없어서 이쪽 위쪽으로 가서 쓸게. 그러면 이제 1번 식은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냐? 1.5 더하기 1.5 3 마이너스 1.5 I3은 I3 이렇게 되고 따라서 2.5 I3은 3 이렇게 되고 I3은 어떻게 되냐? 2.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얘는 이제 얼마 나오냐면 1.2A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I3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또 다시 어디다 대입하냐? 2번에다가 대입을 해서 I1을 또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2번 I1은 1.5 마이너스 0.5 I3니까 1.5 빼기 0.5 곱하기 1.2 이렇게 한다. 해서 0.9A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I1 구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 구할 수 있다? 다시 1번식으로 돌아와서 I2 마지막 남은 거 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I2는 I3 마이너스 I1이기 때문에 이제 I3은 1.2A, I1은 요거 대입을 하면은 이제 I2는
4만 페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답을 이제 이 방법으로 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I1은 0.9A, I2는 0.3A, I3은 1.2A 이렇게 구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전류가 플러스가 나왔잖아? 그 뜻은 바로 무슨 말이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간다고 설정했고, 그 다음에 여기 I1은 시계 방향으로 간다 설정했거든? 이 전류의 방향이 어떤 거다? 맞는 거다, 옳은 방향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러한 문제를 푸는 거, 식 세우는 거는 어렵지가 않다. 근데 식을 세우고 이제 I1, I2, I3를 구하는 게 어려울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1번식에다가 기준을 놓고 거기에다 맞춰서 풀면 돼. 그래서 얘가 여기에서는 I1과 I2를 뭐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냐? I3에 관한 식으로만 표현한다면은 그러면 다시 대입을 해서 풀 수 있는 거지. 여기 다시 요 식으로 하면은 얘는 I1을 I3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I3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렇게 바꿔서 대입을 시켜서 이거를 다 여기다 대입을 시켜서 그 다음에 I3를 궁극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나머지는 바로 그냥 대입을 해서 다 풀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요 같은 유형의 문제를 볼 건데 지금 얘는 이제 시작도 하기 전에 회로를 보면은 전류가 이렇게 다 주어졌다는 거 알 수가 있어. 방향.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식만 세우면 되는 거지, 여기서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는 뭐를 묻고 있냐면 전류값을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요 같은 문제 뭐 이제 해야 된다? 키르호프 법칙 써야 하고, 그리고 이제 쓰기 전에 먼저 전류 방정식 쓰기 전에 뭐 하라고? 제일법칙 전류 방정식 쓰기 전에 전류 방향 설정하는데 이미 설정이 됐지, 이렇게. 이미 설정이 됐으니까 설정할 필요 없고 뭐만 세우면 된다? 식만 세우면 된다. 누구를 기준으로? 여기서 전류들이 모아지는 점. 결합점 혹은 분리점에서 이제 우리가 하면 되지. 나는 얘를 점 A라고 둘 거고 얘를 점 B라고 이렇게 둘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을 보자. 먼저 얘는 이제 들어가는 거는 나가는 것과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점 A를 기준으로 보면은 들어가는 거는 I3는 나오는 거 I1 플러스 I2랑 같다. 그럼 B를 기준으로 보면 I1은 이렇게 이동할 거고 I2는 이렇게 이동할 거고 I3는 이렇게 가니까 얘는 점 B는 I1과 I2가 들어가고 I3가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요거를 다 구하는 게 목표고 그럼 요거를 다 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식 필요하다. 뭐를 써서? 고리법칙 식을 써서. 고리법칙 식 쓰기 전에 뭐부터 만들라고? 고리부터 만들라고. 그래서 나는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거를 고리라고 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서 다시 마이너스로 오는 걸 고리 B 이렇게 말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고리 A를 기준으로 전압의 관계를 보자면 첫 번째 플러스 극으로 간다. 전원이. 따라서 전압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플러스 80V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전류가 고리 방향이 전류와 함께 따라서 가니까 소모가 된다. 얼만큼? 마이너스 IR만큼. I2 그 다음에 내부 저항 1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위로 갈 때는 전류와 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전압이 또 소모가 된다. 얼만큼? IR만큼. 그래서 마이너스 I2 그 다음에 20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5V를 지나갈 때 얘가 지금 플러스 극으로 가니까 어떻게 된다? 전압이 또 증가한다. 따라서 플러스 45V 되고 그 다음에 I3의 전류다. 이번에는 I3의 전류와 고리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또 감소가 된다. 얼만큼? 마이너스 IR만큼. 마이너스 I3 그 다음에 R 1옴. 그 다음에 또 한 번 왼쪽으로 갈 때 45옴을 지날 때 전류와 고리가 일치한다. 그래서 한 번 더 감소 마이너스 40옴
그 다음에 I3는 0 이렇게 되지. 다시 원위치로 80버트로 왔기 때문에 equal 0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얘가 이제 혼동이 될까봐 얘를 조금 순서를 이렇게 바꿀게. I3, 45 이렇게.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정리하자면 얘 어떻게 되냐? 80 마이너스 I2 마이너스 20 I2 플러스 45 마이너스 I3 마이너스 40 I3는 0 해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125 마이너스 21 I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1 I3는 0 이 식이 나온다. 이제 얘가 바로 두 번째 2번 식이 되는 거다. 예,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식 고리 B를 이용을 해서 고리 B는 45V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로 가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플러스 45V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제 전류와 고리가 같은 방향이지. 얘가 지금 고리가 이 방향이지. 그 얘도 이 방향이고 고리가 이 방향, 전류와 같은 방향이다. 그래서 모두 다 저항계를 지나갈 때마다 전압이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I3 얘는 R이 2옴 I3 2옴 따라서 여기다 2옴 그 다음에 마이너스 I3 40옴 그 다음에 이제 I1으로 갈 때는 30옴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I1 그 다음에 30옴 하고 이퀄 다시 45V 왔을 때는 0 이렇게 된다. 자, 따라서 이제 얘도 정리를 하자면은 45 그 다음에 마이너스 41 I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I1은 0 이렇게 나온다. 얘가 바로 세 번째 식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I1, I2, I3를 할 건데 아까와 했던 방법이랑 똑같은 방법을 쓸 거다. 그러면 2번 식은 얘는 I2랑 I3로 구성이 됐고 I2와 I3에 관한 표현식이고 얘는 지금 I3과 I1에 관한 식이다. 따라서 나는 이제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I2 equal 해서 I2에 관련된 I3의 식으로 만들 거고 그리고 나는 얘를 또 어떻게 만들 거냐 I3에 관한 식으로 만들고 I3이 아니라 I1에 관한 식으로 만들고 I1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서 I3에 관해서 표현을 할 거야. 자, 그렇게 이제 만들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 I2에다가 대입을 시키고 I1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서 I3에 관한 식으로 모조리 만들 수가 있는 거다. 1번 식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I3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해보자. 자, 2번 식은 I2에 관해서 표현할 거다. 그러면 이제 21 I2가 오른쪽으로 우항하지. 그러면 이제 I2는 125 마이너스 41 I3 그다음 나누기 2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식은 이제 뭐로 표현하기 원한다? I1으로 표현하기 원한다. 따라서 얘를 오른쪽으로 이제 우항을 하면은 I1은 45 마이너스 41 I3 나누기 30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래서 각각의 I2에 관해서 I3를 표현했고 I1을 I3에 관해서 표현했어. 이제 어떻게 하라고?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따라서 1번 프라임 어떻게 되냐? I1 더하기 I2는 I3 될 거고 I1은 30분의 45 마이너스 41 I3 그 다음에 플러스 I2는 21분의 125 마이너스 41 I3 equal I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얘를 바로 그대로 계산기를 써서 45 나누기 30 하고 소수점까지 써서 계산하고 41 나누기 30 계산해서 소수점으로 정리하고 그대로 식을 표현하면 된다. 자, 그럼 하나씩 해보자. 45 나누기 30 하면 얼마 나오냐면 1.5 이렇게 나오거든. 그 다음에 41 나누기 30 하잖아. 그러면 얘는 1.37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1.37 I3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25 나누기 21을 계산기 통해서 한다. 그럼 얼마가 나오냐?
5.95 나오고 그 다음에 40을 나누기 21을 하면 1.95 이렇게 마이너스 1.95 I3 이렇게 나오고 equal I3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칸이 좁아서 위에다가 얘를 쓸게.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숫자는 숫자끼리 더하고 I3에 관련된 텀은 I3끼리 더하면 되는 거다. 따라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1.5 더하기 5.95,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1.37 I3, 마이너스 1.95 I3, equal I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다. 자, 따라서 1.5 더하기 5.95는 7.45 이렇게 되고 얘를 이제 더하면은 마이너스 3.32 I3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equal I3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따라서 얘를 이제 우항을 시키면 4.32 I3는 7.45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I3라는 거 7.45에다 나누기 4.32를 하면 나온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1.72 암페어 이렇게 나오는 거다. I3랑. 자, 그러면 I3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의 끝난 셈이야. 왜 끝났냐? 그럼 다시 2번 식으로 가서 이 I3를 대입을 시켜서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얘도 이 I3에 가서 I1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을 이제 해보자. 2번 프라임. I2는 21분의 125 마이너스 41에다 I3를 곱하잖아. I3는 1.72 암페어다. 얘를 이제 곱한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얘가 2.59 암페어 이렇게 나온다. 이게 이제 계산을 하면 70.52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125 빼기 70.52를 하면은 대략 얘가 이제 분자가 얼마가 나오냐면 54.48 이렇게 나올 거야. 거기서 이제 20을 나누면 2.59 암페어 이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 프라임 뭐를 구한다? I1을 구한다. 그럼 얘는 좀 복잡하잖아? 그러면은 1번식으로 가서 풀면 되지. 1번식. 1번식은 I1은 3번 프라임, 1번 프라임으로 가서 I1은 어떻게 구한다? I3에다가 I2를 빼면 되잖아? I3는 1.72 암페어 빼기 2.59 암페어. 자, 그래서 얘가 이제 해서 얼마가 나오냐면 1.72 빼기 2.59 해서 마이너스 0.87 암페어 이렇게 나온다. 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다 I1, I2, I3를 다 이렇게 구했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서 확인을 해보자. 자, 여기서 다시 확인을 하자면 우리가 처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요 I1, I2, I3가 있잖아? 그러면 I1만 오직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I1은 지금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이다? 사실은 이 방향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방향, 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진짜 I1의 방향이다. 그리고 값은 0.87 암페어 되는 거고. 그리고 I2는 이렇게 가는 게 맞고 걔는 2.59 암페어 되고 그다음에 I3는 이 방향으로 가고 1.72 암페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따라서 점 A를 기준으로 I1과 I3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I2가 나가는 거다. 그럼 I1과 I3을 더하면은 2.59 암페어가 나오지. 따라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계산이 다 맞았다라는 걸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다. 자, 이번에 문제는 이제 아까와 했던 우리가 요 문제 있었잖아. 이 문제 아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혼합 연결,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 혼합 연결일 때는 저항을 축소화시켜서 단일 회로의 등가 저항을 구한 다음에 다시 역가정으로 저항 회로를 확대시켜서 IRV 구했잖아. 근데 이제 어떤 방법을 취할 거냐면 키르호프 법칙을 취해서 전류를 구하는 걸 해볼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거 I1, I2, 그 다음에 I3,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거 I4 이렇게 구해볼 거야. 자, 참고로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키르호프 법칙은 저항을 축소화를 못할 때 쓴다고 했는데, 자, 사실은 이제 이 키르호프 법칙은 물론 저항을 축소하지 못할 때도 쓰지만, 하지만 플러스 거기다 어떻게 언제도 쓸 수가 있냐? 혼합 연결, 복잡한 회로 있잖아. 그럴 때도 또 쓸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저항을 축소하는 거는 범위가 굉장히 적어.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문제가 조금 적지만 키르호프 법칙은 다 쓸 수 있는 거다. 저항을 축소화 못하거나 저항을 축소할 수 있을 때도 키르호프 법칙을 똑같이 써서 전류 전압 저항 값을 다 구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키르호프 법칙이 더 많이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범위가 더 광범위한 거다.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키르호프 법칙은 회로 전체 다 쓸 수, 어떤 회로든지 다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저항의 축소하는 전원이 한계일 때 그때 쓸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풀 건데, 이제 우리가 키르호프 법칙을 쓸 건데, 첫 번째는 바로 뭐였냐? 그러면 분기점 법칙이었잖아. 분기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갈라지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전류의 방향, 전류 방정식을 이제 써야 되는 거지. 점 A를 기준으로 들어오는 거는 나가는 거랑 같다. I1, I2 플러스 I3가 될 거고요. B를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 I2와 I3가 흘러 들어와서 I1으로 나간다. 얘가 I1이 되는 거지. 왜냐면 I1이 이렇게 가면은 전하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얘랑 얘 흘러가는 전류가 같으니까. 그래서 I1 이렇게 되지. 따라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식이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이거는 쓸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러고 이제 어떤 식이냐? 이제 두 번째 법칙 쓰는 거다. 이제 고리 법칙식 봐야지. 그러면 이제 고리를 이제 어떻게 형성할 수가 있냐? 그러면 지금 이제 R2, R3는 병렬 구조잖아. 그러니까 모든 이제 고리를 R2와 R3를 같이 가져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리가 이렇게밖에 형성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첫 번째 고리라고 한다면 고리 A 이렇게 둔다면은 그러면 이제 R3는 포함을 못했잖아. 그러면 R3를 포함한 고리를 또 한 번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가게 이렇게 고리가 형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안으로 가는 고리 A, 그 다음에 밖으로 R3를 지나치는 고리 A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얘는 이제 고리 B 이렇게 말을 할게. 자, 그러면 이제 고리 A에서는 전압의 방정식은 이제 얘가 플러스 극으로 가니까 전압 상승하고, 그 다음에 전류가 고리의 방향과 같다, 그러니까 전압이 감소한다. 마이너스 I1, R1,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마이너스 I2, R2. 자, 얘는 지금 뭐든지 다 고리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I1, R4 이퀄 0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식을 대입을 하면 24 마이너스 2I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I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I1 이퀄 0 이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고리 B 밖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R3을 지나는 고리,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식을 쓸 수 있지. 플러스 24V 마이너스 I1, R1, 그 다음에 마이너스 I3, R3지. 왜냐면 이번엔 이쪽을 향해 가니까. 이 길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I1, R4는 0 이렇게 될 거다. 따라서 24 마이너스 2I1, 그 다음에 마이너스 6I3, 그 다음 마이너스 4I1은 0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리 A랑 고리 B 식을 보면은 오직 이것만 이제 변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왜냐면 다른 길은 똑같이 가는데 여기만 병렬 연결이라서 얘는 여기는 왼쪽, 여기는 오른쪽 가잖아. 따라서 여기만 변경된다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2번식, 3번식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식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6i1이 되고 마이너스 3i2는 0 되고 그 다음에 3번식을 정리하면 24 마이너스 6i1 마이너스 6i3는 0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2번을 통해서 나는 i2를 형태를 정리해서 i1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식은 i3을 i1의 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1번식에다 대입을 해서 그래서 i1의 형태로 다 바꿀 수가 있다. 그걸 통해서 이제 i1을 구하려고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i2에 관한 식과 i3에 관한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걸 이제 해보자. 자, 그러면 i2는 이제 24 마이너스 6i1 그 다음에 나누기 3 될 거고 i3는 24 마이너스 6i1 그 다음에 나누기 6 이렇게 될 거지. 따라서 i2는 8 마이너스 2i1 되고 얘는 4 마이너스 i1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지. 여기다가 이제 각각 대입을 해서 이제 1번씩 어떻게 되냐? 그러면 8 마이너스 2i1 더하기 4 마이너스 i1은 i1 이렇게 되고 그래서 숫자는 숫자끼리 그 다음에 2i1은 i1 이렇게 끼리끼리 더하면 8 더하기 4, 12 마이너스 3i1 이퀄 i1 되고 따라서 4i1은 10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 i1은 3A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 i1을 구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다시 대입을 해서 i2랑 i3 구하면 된다. 자, 따라서 i2는 8 마이너스 2i1, 8 마이너스 2 해서 2, 3, 6 해서 2A 나오고 그 다음에 i3는 4 빼기 i1 하니까 1A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와 했던 답과 비교를 하면은 똑같은 답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키르요프 법칙은 또 저항의 단순화를 해서 구한 IRV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다.